교실은 강사가 왔는데도 계속 뭐라고 그런 분들 있으시는 겁니다. 참.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2시가 안 됐습니다. 제가 여기 1시에 도착해가지고 그 충청남도 시립기자가 있는데 두마면 풍경을 좀 찍어달라고 해서 지금 찍느라고 30컷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의도적으로. 왜냐면 점심을 맛있게 사준다고 해서 기대하면서 아침을 안 먹었더니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끝나고 또 바로 가야 될 입장이라서 여기 갔더니 그 팥죽 팥죽 대신다고 하셨으면은 팥죽을 먹고 왔습니다. 든든합니다. 아이고 박사님이 또 그 시간은 안 된다고 네. 해서 여러분과 쑥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참고 시간이 예측 불허해서 하여튼 제가 요기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제가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베네핏이라고 좀 많이 하는데 유익을 줄 때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전에 1회 그리고 2회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강의가 힐링, 공감, 소통, 스피치 강좌이거든요.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뇌는 원시적이라고 했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행복해요. 뭐니 해도. 그리고 누구와 함께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을 때 행복합니다. 좋아하는 이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눌 때 행복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죠. 네.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기는 그러신 분이 없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꼭 3가지로부터 탈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빈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얼마만큼 가져야 사람이 만족해야 할까요? 한두 푼도 없어요. 99가마 가진 사람이 한 가마 더 채우려고 아등바등 하는데요. 99가마가 아니라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99가마 가진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건강도 한두 푼도 없어요. 네. 운동선수들 보면 정말 체력이 대단하잖아. 제가 2 다리로 걸어서 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제가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고 말씀드렸죠. 오른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산이 도규산, 설천봉까지 운전 타고 올라가서 항저봉까지 트레킹 하는데 한 25분, 30분, 왕복 1시간이면 트레킹 하거든요. 거기 가면 여름에는 여름대로 시원하고요. 겨울은 항상 느리더프해서 좋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리가 골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고 목발 짚고 다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면 이 다리 못 찢게 해요. 그러면 무너지잖아요. 저 핀 박은 게.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그때 느낀 게 뭐예요? 하늘을 날고 바다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게 기적이로구나. 이 중국 속담이거든요. 언제가 기적이라고요? 땅 위를 걷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기적적인 순간입니다. 시작. 오늘도 기적적인 순간입니다. 야, 인간아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데 고달팠을까. 시작. 바꿔야죠. 선생님 여기까지 오시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너무 심심해서 시키는 대로 자, 인간은 다 측은지심이라고 했죠? 네. 왜냐하면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항상 문제가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고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해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천당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예요? 이곳이에요. 목사님 보고 천당 빨리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화내십니다. 네. 나 더 살다 갈 거야. 그럽니다. 네. 이곳이 가장 천국 같은 곳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두 번째는 아까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고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야 된다.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건강함이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소외감으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외로움. 네, 이제 뭐 혼자 사는 시대잖아요. 혼족, 혼술, 네, 혼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혼삼,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죽을 때도 혼자 죽는 사람이 왕왕 있어요. 슬픈 일이죠. 그래서 외로움으로부터의 해방.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측은지심으로 어여삐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네, 시작. 선생님을 만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더불어 사는 게 우리 죄송합니다. 이거 속 까똑까똑 하는데 꺼놓을게요. 소통이에요. 공감이에요.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고 말씀드렸죠.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아픈 거예요. 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누구와 함께 소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을 스트레스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피치를 나누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제가 문제에 공착하거나 어려움에 공착하면 어떡하라고 했죠? 선생님, 어려운 일이 봉착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내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부터 생각하셨군요. 전에 불안하고 천해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무너지지 않으시고 오신 거예요. 네. 우리 회장님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선생님 저쪽으로 하실래? 저 가고 제가 이제 저쪽 예. 왜냐면 요즘에서 당기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걸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쪽 접으시고. 사람들은요, 네, 거기 앉으세요. 문제가 생기면 당황해요. 겁을 먹어요. 그리고 얼어붙어요. 나 살려라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했죠? 쪼개라. 시작. 쪼개라. 쪼갠다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나눠라. n분의 1로 나누면 어떤 큰 프로젝트 문제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 n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청중도 부담되잖아요. 앞에 나왔는데 긴장되시잖아요. 그러면 나누시면 돼요. 나눠봤더니 저를 보고 웃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미소 짓고 있으세요. 끄떡끄떡 해주시거든요. 예스맨처럼 끄떡끄떡. 그도 사람 나도 사람. 1대1로 청중을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1대1로 보고 대화하든 말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웃어라. 웃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긴장되지 말고 경직되지 말고 얼어붙지 말고. 수능 며칠 전에 끝났는데 면접 많이 있잖아요. 면접 때 경직돼요. 얼어붙어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것도 답변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웃어라.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왜요?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훨씬 더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쪼개라. 나누고 웃어라. 그러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들고 있는데 한 대여섯 번 찍었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해요.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실패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캠코더 촬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네,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했다. 뜻은 하늘에 맡기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근자열 원자래. 근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쁠 여자, 기쁘게 해주면 원자, 멀리 있는 사람이 스스로 원자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행복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일이 잘 풀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머니가 막 따라붙어요. 돈하고 여자의 공통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퀴즈 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책 3권 가졌는데 여기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책을 찾아보니까 이거 한 권이 있네요. 제가 43권의 책을 썼는데 이게 최신작인데 이거는 조금 이 책 내용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에 관해서 논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도덕적인 사랑 그걸 다 다뤘거든요. 성에 관해서 좀 나와 있어서 화실 박사가 왜 성에 대해서 논했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 썼고요. 기발한 아이, 현명한 부모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고 왔습니다. 학부모를 두신 자제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나한테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요. 사람이 그래야 뭔가 도모할 수 있어요. 네, 여자하고 돈의 공통점은 쫓아가면 도망간다. 찾아오게 마련해야 된다. 그게 찾아오는 방법이 근자열 원달에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거 퀴즈 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 뭘까요? 핵심. 물론 능력이 있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신뢰를 줄 수 있고 신용이 있어야 되고 많은 게 있는데 근본적인 핵심이 뭔지 아세요? 끈질기. 네, 좋습니다.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 열심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다. 시작. 열심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다. 책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안 주셨습니다. 오늘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비결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삽니다.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해요.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을 세워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망합니다. 요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ESG 경영이라든지 어떤 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친환경적인 기업들이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환원해야 돼요. 뭔가를 계속. 신뢰성이 있어요. 네네. 고객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상대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사랑의 기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랑의 기술 첫 번째가 상대 중심적인 거예요. 상대가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연애할 땐 잘 되거든요. 뭐가 필요한데 뭐 먹을까 어디 갈까 그러거든요. 결혼하고 와서 몇 년 지나면 바뀌어요. 중심이 어디 중심으로 바뀌나요? 자기 중심. 자폐증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요, 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뭐 또 처신도 그렇고 또 기업하는 방식도 그렇고 다 자기 중심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상대 중심으로 갈 때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렸어요. 정년하고 나서 2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 한 가지 삶의 방식은 다 끊는 거예요. 이제 뭐 제가 공직자 한 분 알고 계신데 그분은 대전시 공직에서 정년하시고 나서 일단 모임을 다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올인하시더라고요.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종주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 삶의 방식은 내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시고 재능 기부하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봉사하면 길이 열린다. 시작. 봉사하면 길이 열린다. 관동대학교의 전문 앞에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배워서 남주자. 시작. 배워서 남주자. 그렇게 힘들게 배웠는데 그 배운 걸 남을 준다고요? 남을 주면 가치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싸이 같은 경우도 성공한 케이스가 뭐냐면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수천억 건의 클릭에 의해서 싸이의 가치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 다 공짜잖아요. 공짜. 그렇게 귀한 강의를 막 꼭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공짜로. 근데 유튜브 클릭수가 많아지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도 생기더라고요. 광고 수입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거를 먼저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를 채워주면 그게 바로 성공하는 방식이다. 그 말이 곧 이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것 먼저 채우기 급한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전 반대 그렇지 않아요. 남의 것부터 채웁니다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손 드실 것 같은데. 아니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미워하는 사람? 주변에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없죠. 최근에 한 번을 미워했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남의 것을 채웁시다. 말을 할 때도요 내 중심으로 말하면 미워요, 밑장스러워요. 자기 자랑이나 했었고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하지 말고 남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남의 것을 채워주고. 죄송합니다. 책도 남의 것을 주세요. 자,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인정하라. 모든 것을 인정하라. 지금 상태를 인정하라. 네. 가을 이제 초겨울입니다. 그죠? 첫눈도 왔습니다. 네. 근데 경제는 어렵다고 해요. 왜 어려울까? 물가가 올라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식당에 가면 줄 서서 먹는데 어느 식당에 가면 정말 사람이 없어요.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탓하지 마라. 환경 탓, 뭐 시대 탓, 성격 탓, 조상 탓, 남의 탓, 친구 탓 하지 마라.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합니다. 인정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시작. 인정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때는 아들 녀석이 죽고 며느리가 미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 마음 몰라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야 돼. 인정해야 돼.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겠느냐 이 녀석아. 네. 그죠? 이렇게 인정하시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짝 땀이 나는데요. 이걸 열으면 큰일 나요. 왜냐면 밥을 먹어가지고 배가 좀 나왔거든요. 빵 터집니다. 그래서 이걸 채우고 있어요. 네, 채우고 있고 오늘 추울 것 같아서 옷을 껴입고 왔는데 땀이 나거든요. 근데 땀이 나는 것도 인정하면 돼요. 아니 그렇다고 뭐 다른 뭐를 도와달라는 뜻은 문을 열을 수 있구나. 도와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역시 배려심이 많이 있네요. 오늘 TV를 딱 보는데 어느 그 사람이 배우인가 그러는데 나와서 토크쇼 하는 거 보니까 이 얘기하더라고요. 눈치 보지 말고 배려하라. 시작. 눈치 보지 말고 배려. 눈치 보면 자기 주관이 없어지잖아요. 네, 남의 중심으로 가잖아요. 근데 배려 이렇게 지금 배려해 주시는 거죠. 꺼졌네요. 끄셨네요. 나가시더니 배려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가끔은 절대 험담하지 말라는 얘기 하거든요. 제가 화술 전문가로서 험담하는 거 바보예요. 제가 첫 번째 바보가 뭐냐면 자화자찬하는 치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타적으로 좀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표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 이타적인 사람이 됩시다. 시작. 이타적인 사람이 됩시다. 이타적이라는 건 뭐예요? 남의 것부터 채워주는 그런 배려심이 있어요. 남의 것부터. 그렇다고 손해볼 거 없어요. 결국 내 것도 채워준다고요. 남의 것 채우면.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공적인 비결이에요. 이럴 때 박수 안 쳐주시면 언제 쳐주시겠습니까? 정말 이타적입니다. 상대 중심적인 삶. 연애하듯이.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가 필요한데 필요한 걸 채워주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지 마세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사람들. 자, 따라합니다. 이기적인 것이 이타적인 것이다. 시작. 이기적인 것이 이타적인 것이다. 거꾸로 가면 하여튼간에 이타적이 됩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든 인정하라. 어떤 상황이든 인정하라. 시작. 어떤 상황이든 인정하라. 감사합니다. 네. 미리 준비해봤어요. 자, 어떤 상황이든 인정하세요. 날씨가 추운 것도 인정하시고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인정하시고 무슨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인정하시고 화가 나는 것도 인정하세요. 차가 갑자기 막 끼어들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온다면서요. 저도 욕 나와요. 목사님도 욕하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목격은 한 바 없지만. 네. 근데 욕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천만다행이다. 이것만으로 천만다행이다. 얼마나 바빴으면 그랬겠냐. 인간아. 끼어들지 마라. 근데 여성하고 남성하고 운전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가끔 여성분의 차를 얻어 타고 나면 운전할 때 보면 좌측으로 신호등 넣자마자 팍 들어와요. 그래서 차가 촥 들이니까 사고 날 뻔했네 그러시더라고요. 사고 날 뻔하게 운전하고 계시군요. 내가 그랬어요. 예.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왜냐하면 보금자리 옛날부터 원시시대부터 안에서 둥지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 사냥하기 때문에 원시적이거든요. 남자들은요 운전할 때 신호 깜빡이 딱 넣잖아요 좌측. 그리고 쫙 길게 나가면서 끼어들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팍 끼어들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있더라는 것이죠. 네. 자, 인정한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인정하라. 나를 화를 내게 한 그 사람도 인정하고 문제도 인정하고 환경도 인정하고 그러면 이해가 되고 방법이 생각이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타적이 되라. 두 번째가 인정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지금 PPT를 준비했는데 PPT를 안 열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는 PPT가 이미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강의했으니까 책 43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시죠? 조리 있게 말하고 싶으시죠? 하다 보면 말이 확 막힐 때 있죠. 그럴 때 처방법이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라. 시작.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라. 자, 노년에 경계해야 될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빈곤, 경제적인 어려움.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외로움. 머릿속에 키워드를 딱 입력시켜 놓은 거예요. 스피치의 3대 요소, 키워드. 뭘 가지고 어떻게 말을 꾸려나갈 것이고 컨텐츠를 구성할 것인가. 키워드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300번 봤거든요. 요즘은 주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 부모가 나와서 덕담을 합니다. 인사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주례 볼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행복하여. 부부가 행복하게 위해서 결혼했어요?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불행하게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행하게 사는 부부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나만 위해주기 바라는 자기중심적인 이혼해야지. 선생님은 몇 년 전에 하셨어요? 습관적이야.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방법. 아까 제가 유대인 어머니의 편지글을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데 따라 결혼하게 되거든 내 남편을 왕자처럼 받들어라. 그러면 너는 왕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만약에 신랑을 노비처럼 생각을 한다면 너도 당연히 노비가 될 것이다.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해줘라. 대접해줘라. 상대 먼저 대접해줘라. 시작. 내가 먼저 대접해줘라. 시작. 내가 먼저 대접해주라. 네. 우리 전화할 때 흔히 이런 얘기하죠. 오래간만이야. 언제 점심 먹을까? 언제 나 불러줄래? 이런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 전화 많이 받죠? 내가 시간을 정해서 몇 시에 만나자. 보고 싶다. 친구야. 하면서 약속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사랑은 내가 먼저. 대접하고 배려해 줄 때 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해지는 방법은요. 바로 행복해지는 방법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실은 42살에 제 직업을 한번 휙 바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뭐죠? 스피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30년 동안 살아오고 있어요. 남들이 그래요. 대단하시다고. 대단하긴 뭘 대단해요. 이 일이 좋았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근데 놀이하고 일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놀이하고 일하고의 차이점. 이거 아시는 분 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즐기면서 하는 것이고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들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하는 것. 네,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유성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막 불꽃 놀이를 하는 거예요. 불꽃 축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확 몰려가지고 그걸 감상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막 환속이 터집니다. 불꽃이 빵빵 하늘로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저거 한 방에 얼마짜리인가 계산하고 있어요. 일은 계산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대가가 어떻게 지불될 것인가, 내가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일은 노동일 수 있고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이는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푹 빠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는데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즐거우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사는 방법은 그냥 빠지는 거예요. 저는 몰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골프를 가끔 해요. 잘 치지 못하는데 이 다리 다쳐서 골프를 좀 상가하고 있긴 하지만 골프도 결국은 뭐예요? 멘탈 경기라고 하잖아요. 멘탈 스포츠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집중력을 잃으면 이 스윙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스윙할 때 조용히 하게 해야 돼요. 떠들면 안 돼요. 매너가 빵적인 거예요. 스윙할 때 조용히 해줘야 돼요. 왜요? 집중해야 되니까. 따라서 합니다. 행복은 집중이다. 시작. 행복은 집중이다. 여러분 영화 감상할 때 행복하시죠? 네. 왜요? 집중하니까. 독서 3-4경. 독서할 때 행복하시죠? 아, 선생님은 주무실 것 같은데 독서하실 때. 예, 주무실 것도 보약이에요. 네. 저는 자다가 일어나면 TV 탁 켜요. 그러다 보면 잠이 스르르 와요. 그럼 다시 자요. 저는 불면증 있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냥 편하게 자다가 일어나서 일어나면 TV 켜요.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또 스르르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잤다가 깨어있을 때 잠자는 방법 쉬워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책을 보시면 잠이 들 것이고 저는 TV를 보면 잠이 스르르 와요. 몰입의 즐거움입니다. 네. 골프, 스포츠 왜 재미있죠? 몰입하니까. 한 일에 몰입해요. 사랑도, 성공도, 일도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냥 음알모주를 하거나 대가를 바라보거나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거나 이거는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되는 거예요. 자, 즐기면서 하는 방법은 몰입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즐기면서 하는 방법은 몰입하는 것이다. 시작. 즐기면서 하는 방법은 몰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몰입의 중요성을 저는 얘기합니다. 뭐든지 몰입하시면 즐거워집니다. 네. 몰입의 즐거움. 키워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그림을 그리면서 말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부민 일반민 얘기해드렸죠. 전부민은 풀풀 날아다니는 거예요. 끈기가 없어요. 찰기가 없어요. 맛도 없고. 근데 일반민은 어떻게 돼요? 찰져요. 맛있어요. 네. 어떤 이는 말을 풀풀풀 날아다니는 말을 해요. 어떤 이들은 말을 찰기 있게 말을 해요. 그래서 풀풀 날아다니는 말은 막 들어오지가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다고요. 귀에 들어오더라도 왼쪽으로 돌았다 오른쪽으로 휙 날아가 봐요. 찰지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에 척척 감깁니다. 네. 심금을 울립니다. 그리고 아주 그 여운이 오래갑니다. 네. 울림을 줄 수 있는 스피치를 하는 방법을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앉은 자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유형을 나눈다고 했어요. 입술꼬리가 올라가 있는 사람, 입술꼬리가 내려가 있는 사람. 입술꼬리를 올려주면 여러분 운명이 바뀐다고 했죠? 자, 제가 멸치하면 대가리 하면서 앞에 분 보시겠습니다. 멸치. 대가리. 네. 그리고 선생님 자세 좋아요. 엉덩이를 힙을 의자 끝에까지 확 밀고 여기 힙 다시 얘기해서 꼬리뼈가 지렛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열 혓뒤 위에를 살짝 밀어서 가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열고 턱이 당겨졌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아델 찼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이게 특허예요. 알몸에 차면요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메리아스 입고 메리아스 위에다가 이렇게 찼거든요. 제가 배가 차가워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뭐죠? 차가운 거. 생맥주. 돼지고기도 차가운 음식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몸을 뜨뜻하게 보온해 줘야 돼요. 근데 저는 습관이 막 걷어 차고 자거든요. 어떤 때는 추운 날씨인데 배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배가 살살 아파요. 그래서 설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예, 24시간을 책임을 해요. 그때 몸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쿠팡에 가면 있을 거예요. 의료기기 있을 거예요. 다 사세요. 그런데 그 농장에 가면 일부러 배를 내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응원하는데 제일 앞에서 치워주는 거예요. 배를 요즘 패션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더 아, 잘하잖아. 그렇죠. 짤록한 허리에다 배꼽이 나오면 예쁘죠. 배꼽도 안 해놓고. 옛날에는 그렇게 다니면 욕을 했어요. 어쩌면 저렇게 체면도 없잖아. 요즘은 그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어제도 추운데 야구하는데도 봐요. 네. 응원하는 사람들 다. 네, 그걸 패션으로 입었습니다. 24시간 입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그렇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따라할 건 아니잖아요. 네, 평소에 두툼하게 배를 따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과 의사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도만 높여요. 그러면 암 걸리지 않는다. 커피 먹지 마라. 커피 마시면 커피 제가 너무 이제 중독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형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고 커피가 생활화됐어요. 하루에 2-3잔 먹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도 커피 머신을 놔가지고 오면 제가 커피 대접을 하고 갈 때 또 테이크 아웃해서 가는 친구도 있어요. 저기 추풍령 역에서 오신 역장님이 계시거든요. 그 역장님 오래되셨어요. 저 스피치 아카데미에 오래된 멤버들이 많이 있는데 테이크 아웃해서 집에 가시면서 또 드세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커피 먹지 마라. 왜냐하면 탈수 현상, 탈수 현상이 옵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뺏어가 버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 거를 입에 대지 마라. 찬 걸 입에 대면 암세포가 달려든다. 암세포가 증식된다 이거죠. 근데 가끔은 저는 저기 가끔 가요. 역전 할매 맥주집 가거든요. 네. 안주가 8,000원, 10,000원. 근데 그거 한 사를 가지고 안 되잖아요. 2-3개 먹어야 되잖아요. 가격은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인데 일단 접근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져가는 편이고 그리고 맥주가 생맥주가 맛있더라고요. 근데 시원하게 생맥주 한 잔 나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다. 때는 먹을 땐 먹지만 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필수다. 말씀 드려봅니다. 마세요. 네. 내가 술 중독자라서 술 마셔도 나가야 될 것 같는데. 그러세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pause, P-A-U-S-E 멈춤 중요합니다. 제가 저기 영동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하는 옹달샘이라는 연수원이 있어서 이 하루짜리 제가 거기 들어갔거든요. 연수교육을 들어갔는데 첫 번째 그 교육이 뭐냐면 운동장에 집합시키고 한 줄로 그 밑에 동산이 뭐 300m나 되나 야트막한 그냥 뒷산이에요. 그 길을 걷게 하더라고요. 한 줄로 쭉. 맨 앞에 징 뜨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징. 가다 말고 중턱에 가니까 징 하고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징을 치면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그대로 멈춰라. 멈추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난 도대체 뭐지? 뭐 하고 있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멈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눈을 감으시고 등받이 등을 떼시고 턱을 당기시고 하품하듯이 목을 열고 호흡을 깊이 있게 아랫배로만 숨 둘 하면 손을 이렇게 하시고 다이아몬드를 하신 다음에 이거다 차겠습니다. 여기다 넣으면 이게 눌려서 그런가? 이따가 이게 찍히지가 않아요. 됐죠? 여러분, 자, 네, 됐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시고 엄지손가락 배꼽에 대고 내리면 배꼽이 중단전, 중지가 하단전, 아랫배를 두르면서 천천히 이게 날숨
내뱉겠습니다. 편하게 마음을 툭 내려놓으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을 푸시고 눈을 감고 하나 하면 코아이브 성에서 공을 기름하십니다. 하나 소리를 내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인지하려고 소리를 내는 것뿐입니다. 둘 천천히 고르게 날숨 네, 이렇게 명상호흡을 하겠습니다. 이마에다 정신을 집중하시고 네, 집중하시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네, 행복도 성공도 모두 집중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호흡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꽤나 분주하게 바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었으니 또 초겨울이 되었으니 마음을 툭 내려놓고 사람방에서 쉬듯이 편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앞에 있는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집착하지는 않았습니까?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것부터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과 그런 부드러움을 한번 가져보실까요? 남의 것 먼저 채워주시면 내 것은 자동으로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너무 내 것을 채우려 아둥바둥하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달려오진 않으셨나요?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일 수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란 좀 더 느슨하게, 좀 더 천천히 한 곳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내 것을 채우기 전에 남의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런 여유로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은 하늘에서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채우고 나면 내 것은 자동으로 채워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조폐하지 마시고 덤비지 마시고 좀 더 너그럽게, 좀 더 여유있게, 느긋하게 하나하나 하는 일에 시간마다 집중하시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좀 더 즐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계산하지 맙시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놀이에 빠지듯이 계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 큰 것을 만들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춤 우리 생활에 필요합니다. 달려만 가지 마시고 가끔은 멈추어서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시고요. 앞에 분 바라보실까요? 포즈, 잠깐 멈춤. 훈련을 좀 더 한번 해볼 겁니다. 피커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템포가 있습니다. 강약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통즉 불통이라고 했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통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인정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다. 상대방을 인정하세요. 백인 백색입니다.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눈송이가 하늘에 쏟아졌습니다. 천년이 왔는데 눈송이조차도 다 다른데 똑같은 눈송이가 없다고 합니다. 80억 인구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다름을 인정합시다. 당신은 왜 그래요? 하지 말고 개체가 다른데요. 인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호흡 조절이 됩니다. 내 스스로 호흡 조절. 그래서 빨리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다 보면 상대와 호흡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통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퀴즈. 공감, 눈을 뜨시고 공감이란 공감. 따라서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다. 시작.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는
나 힘들어요. 아, 힘드시군요. 아, 힘드시겠네요. 저라도 힘들겠어요. 이렇게 인정해 줘야 돼요. 야, 그것도 힘드냐? 라고 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대와 호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고 의자를 집어넣으시고 의자 뒤에 서 주시죠.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윤추혁입니다. 그런 저에게 응원의 말씀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돌아가면서 언제 행복한지 자기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PPT 띄워놓을 거거든요. 언제 행복한 누구누구입니다. 응원의 말씀 보내주시겠습니까? 큐. 지난 시간에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송재의입니다. 그런 저를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맞나?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오, 잘하셨습니다. 이거 왜 안 되죠? 계속하세요. 예, 크게. 저는 내가 좋은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저를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홍연수입니다. 남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을 때 저는 행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입니다. 매 순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행복은 글쎄요, 매사에 늘 행복을 느끼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응원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주연입니다. 날마다 행복하지만 여행할 때 그 행복한 지주연. 이런 저에게 어머니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를 들으면 행복한 차인숙입니다. 이런 저를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을 하거나 뭔가를 활동할 때 가장 행복한 박은주입니다. 이런저런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도 카톡 오는데 자연불안하게 살다 보니까 후배들, 선배들이 석구를 걸어놓고 술 한잔 먹으러 올 때가 공감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일 친한 사람들과 산에 진미를 나누고 소주를 한 잔씩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고요. 가만 써보세요. 이거 뛰어났는데 이게 안 보이죠? 팔. 먹을 때가 제일 좋을 때지만 네?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됐나요? 오케이. 자, 여러분 호흡 활성화하려고 해요. 포즈 템포 알려드리려고 해요. 포즈 템포. 자, 숨을 들이마시고 둘 내뿜고 하나 숨 들이마시고 둘 내뿜고. 자, 그래서 하 구강을 열고 아랫배로 하 하시라고 했죠? 시작. 하 기압을 넣겠습니다. 네, 기를 넣어서 어깨 넓이 벌리시죠. 어깨 넓이로 안쪽 뒤꿈치가 어깨 라인 갈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턱을 당기고 목을 열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목에 걸리지 않도록 여기서 밀어주는 에너지 가지고 턱을 당기고 목을 열고 돌려서 이마로 붙여주는. 따라갑니다. 하단전, 공명, 두성발성. 숨을 마음껏 들여마신 다음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시작.
도레미파솔라시도 바로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호흡을 7번 했어요. 도레미 한 번에 호흡하지 않고 7번 끊어서 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마로 보냈습니다. 이마로 도시라솔파미레도 시작 도레미파솔라시도